안녕하세요. 2021년 경기복지재단 인권친화적 시설지원사업 사업설명회를 진행할 경기복지재단 복지사업팀 윤지원입니다. 현업으로 바쁘신 중에도 인권친화적 시설지원사업 사업설명 영상을 시청해주시는 복지현장 종사자분들께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사업설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 순서는 경기복지재단의 인권친화적 시설지원사업에 대한 안내와 2021년 사업운영 안내, 그리고 인권친화적 시설지원사업 프로그램 안내의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사업의 전반적인 안내는 제가 진행하고 프로그램 안내는 2020년 인권친화적 시설지원사업의 컨설턴트이신 오선영 강사님이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먼저 경기복지재단의 인권친화적 시설지원사업의 추진 배경 및 목적, 추진 경과, 사업 내용과 사업 구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권친화적 시설지원사업은 사회복지 현장 종사자 및 이용자의 인권 존중에 대한 요구가 증대됨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의 인권의식 향상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여 인권친화적 문화를 조성하고 인권 경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기복지재단에서는 2017년부터 사업을 진행하여 2017년 8개소, 2018년 27개소, 2019년 10개소의 사회복지시설을 지원하였습니다. 2020년에는 사회복지시설과 함께 종사자 동아리에 대한 지원도 함께 진행하여 사회복지시설 10개소, 동아리 4팀이 인권친화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인권친화적 시설지원사업은 사회복지시설의 인권경영체계 구축을 위한 인권친화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며 기초단계와 심화단계로 나누어서 활동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사회복지 종사자로 구성된 동아리의 인권주제 활동을 지원합니다.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재단에서 인권강사 및 전문가로 자문단을 구성하여 사업을 운영하는 시설과 동아리의 자문, 프로그램, 모니터링, 평가 등 운영 전 과정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본 사업은 경기복지재단과 자문단, 지원시설이 협력하는 구조로 운영됩니다. 경기복지재단은 사업을 기획하고 공모를 통해 지원시설을 선정하며 사업 운영에 대한 모니터링과 평가, 자문단 운영을 담당합니다. 자문단은 인권 및 사회복지 현장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 분들로 구성되며 사전교육, 자문회의 등을 통해 역량을 점검한 뒤 지원시설의 사업계획 자문, 강의 및 프로그램 운영, 모니터링 등을 담당하게 됩니다. 지원시설 및 동아리는 인권 경영체계 구축을 위한 인권친화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종사자 및 이용자를 대상으로 사업을 운영합니다. 다음으로 2021년 인권친화적 시설지원사업의 사업개요, 일정, 공모 내용, 신청 방법 및 절차, 사업 운영 절차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올해 사업은 5월부터 11월까지 운영되며 사업 대상은 사회복지시설 12개소와 종사자 동아리 5팀입니다. 사업 내용은 사회복지시설 및 동아리의 인권 경영체계 구축 및 추진에 대한 지원입니다. 지원금은 사회복지시설 1개소당 최대 400만 원, 종사자 동아리 1팀당 최대 100만 원입니다. 사업 일정은 5월까지 사업 설명회, 지원시설 공모와 선정을 진행하고 사업 자문단을 구성하여 운영을 준비합니다. 5월부터 11월까지 지원시설 및 동아리별로 사업 계획에 따라 사업을 운영하시고 경기복지재단은 자문단을 통해서 사업계획 자문, 프로그램 운영 지원, 모니터링, 기관 담당자 정담회 등을 진행합니다. 사업 완료 후 12월에 재단에서는 성과 발표회, 만족도 조사 등 평가를 진행합니다. 2021년 사업 공모 내용과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시설 인권친화 지원 사업은 2가지 단계로 운영됩니다. 먼저 기초 단계는 인권 경영체계 구축을 준비하는 단계로 지원 대상은 도내 사회복지시설입니다. 사업 내용은 시설 내 사회복지 종사자 등의 인권 경영체계 구축을 위한 인권의식 향상 프로그램과 인권친화적 조직문화 형성을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예를 들면 인권교육, 토론,
인권관점 조직진단, 조직운영 방향성 모색, 인권선언문 만들기 등입니다. 심화 단계는 인권경영체계 구축 정착의 단계로 지원 대상은 2020년 경기복지재단의 인권친화적 지원사업을 운영한 지원시설입니다. 사업 내용은 시설 내 종사자와 이용자의 인권의식 향상 프로그램과 인권친화적 조직문화 형성을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예를 들면 인권교육, 토론, 시설의 인권규정 만들기, 내부 취업규칙 수정, 인권친화적 조직점검 체크리스트 만들기 및 적용하기 등입니다. 올해 지원사업의 심화 단계가 새로 만들어졌는데요. 이는 지난해 기초 단계를 운영한 시설들이 사업을 지속 보완하여 향후 사회복지시설의 인권경영기관으로 모델링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신청시설에서는 이 부분을 고려하셔서 2020년의 프로그램을 연속하고 보완하는 사업을 계획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사회복지 종사자 동아리는 도내 2개 이상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5인 이상으로 구성된 네트워크 모임을 지원합니다. 동아리 구성원의 인권의식 향상 프로그램을 5회 이상 구성하여 계획하시면 됩니다. 사회복지시설과 동아리의 인권친화 사업계획 작성을 위한 프로그램 구성은 공공기관 인권경영 매뉴얼과 잠시 후 안내되는 오선영 강사님의 프로그램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권친화적 시설 지원 사업의 공모 신청 기간은 4월 30일부터 5월 14일까지이며 선정 결과는 심사를 거쳐 5월 중 발표할 예정입니다. 신청 방법은 경기복지 플랫폼에 들어오셔서 복지 아카이브, 복지 현장 지원 공모사업, 사업 신청 순으로 클릭하신 후 사업계획서와 신청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제출 시 파일명은 사회복지시설은 인권기초시설명, 인권심화시설명으로 신청 단계에 따라 구분하여 작성하시고 동아리는 인권 동아리 동아리명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은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고유번호증이며 제출 시 공문을 첨부해서 제출해 주시고 동아리는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양식은 경기복지재단 홈페이지와 경기복지 플랫폼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지원시설 선정 절차는 제출 서류를 검토하여 지원 자격, 적격 여부를 확인한 이후에 선정위원회의 사업계획 심사를 통해서 적합성, 수행능력, 사업의지, 예산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선정할 예정입니다. 사업 안내 중 마지막으로 사업 운영 절차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 설명회와 운영기간 신청 접수, 심사를 통해 지원시설 및 동아리를 선정하고 인권강사 및 전문가로 사업 자문단을 구성하여 교육 및 회의를 통해 운영을 준비합니다. 이후 지원시설 및 동아리별로 사업을 운영하고 재단은 자문단과 함께 자문, 교육 등 사업 운영 전반을 지원합니다. 사업 중에는 현장 방문 및 서면을 통한 모니터링과 기관 담당자 정담회 등이 진행되고 사업 완료 후에는 성과 공유회와 평가가 있습니다. 인권친화적 시설 지원 사업 신청과 관련된 문의사항은 전화번호와 이메일 주소를 참고하시어 경기복지재단 복지사업팀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복지 플랫폼은 인터넷 주소 gwf.or.kr입니다. 이상으로 인권친화적 시설 지원 사업의 사업 내용과 2021년 사업 운영에 대한 안내를 마치고 이어서 인권친화적 시설 지원 사업 프로그램 안내를 진행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인권친화적 시설 지원 사업 프로그램 작성 안내를 간단하게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작년도 인권친화적 지원 사업의 자문위원으로 참여했던 오선영이라고 합니다. 지원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야기를 할 때 이 기초 단계에 있는 사업들은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이 인권 경영 체계를 구축하는 준비 단계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요. 노동자, 그러니까 사회복지 시설의 종사자들의 인권 역량을 강화하는 거에 더 포커스를 두셔서 설계하시면 좋겠습니다. 작년의 경험들을 토대로 좀 설명을 드리면요.
1단계는 우리 기관의 구성원들의 인권 상황들, 인권을 인식하고 있는 상황들이 어떠한지를 좀 비구조화해서 참여적인 방법으로 한번 우리가 진단하는 걸 했었고요. 그걸 토대로 인권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명확하게 하는 것, 그리고 조직의 인권 책임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하는 과정들을 경험했고요. 그걸 토대로 우리 시설의 조직 운영에 있어서의 현재 드러나고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그리고 대안을 모색하는 과정을 경험했었고요. 그러기 위한 아주 예방적인 조치로서 인권 선언문과 같은 인권 재규정들을 만들어가는 작업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기관은 선언문을 만들었고요. 어떤 기관은 인권 규정을 만들었고요. 어떤 기관들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운영 규정들을 다시 한번 인권의 관점으로 점검하기도 했었습니다. 네. 작년도의 활동을 좀 예시로 보고 싶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운영기관 예시로 제가 링크 하나 보여드릴 테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두 번째 심화 단계는요. 작년도에 참여했던 기관들이 작년의 경험을 토대로 새롭게 정말 이제 작년에 새롭게 시도를 해봤다면 올해는 그것을 정착화하는 단계이고요. 작년에는 사회복지 종사자에게 초점을 뒀다면 이제는 좀 확장을 해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 우리 이용자를 포함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더불어서 인권에 대한 방향성을 좀 설정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다 보면 우리의 실천이 어떠한지 를 포함해서 인권적인 진단들을 또 같이 한번 해보실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진단을 하다 보면 인권 영향평가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발생되는 피해자가 있다면 피해자를 어떻게 구제할 것인지, 그리고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는 어떻게 사전에 조치를 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들을 포함해서 설계를 해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리고 동아리 부분은요. 여러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통해서 인권적 역량을 강화하는 거에 초점을 두시면 좋겠고요. 지금 사회복지시설의 인권 경영에 대한 도입 요구들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관점을 담아서 인권 역량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설계하시면 좋겠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해하실 수 있도록 인권 경영은 무엇인지, 사회복지시설의 인권 책무는 무엇인지 등등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작성하시는데 참고가 될 만한 문서들도 소개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회복지시설 인권 경영을 우리가 이제 도입해라 라고 하는 것을 요구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2011년 이렇게 요구받게 됐던 첫 번째 국제 기준 중에 하나는 바로 유엔 기업가 인권 이행 원칙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국가가 인권 책임을 져야 하는 궁극적인 책무자인데 국가가 아닌 비국가 행위자라고 이야기하는 기업에 의한 인권 침해가 너무나 심각하자 국제사회가 정한 약속입니다. 그래서 이 약속에 의거해서 대한민국 정부는 노력을 하는 거죠. 국가인권위원회가 첫 번째, 모든 기업이 이 인권 경영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화시켜 주세요라고 요구하게 되면서 기재부를 포함한 모든 공기업, 공공기관 그리고 지방정부는 약속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권 경영을 도입하게 되었고요. 당연히 사회복지시설 관련 기관들도 인권 경영을 도입하게 됩니다. 당연히 경기복지재단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렇게 도입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향력 안에 있는 이 공공기관들의 영향력에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우리 사회복지시설도 인권 경영을 도입해라 라고 하는 얘기들이 계속 되게 되는데요. 세 번째 보면 경기도가 인권적 관점에서 운영 규정이 만들어졌는지를 권고하고 있고요. 서울복지재단과 경기복지재단에서 연구를 통해서 사회복지시설의 인권 경영은 이렇게 가야 돼 라고 얘기를 또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도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왜 이런 배경들이 있느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속한 이 경기도 내에 우리가 속한 지자체는 또 어떤 변화들을 경험하고 있는지도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앞에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수원, 오산, 의정부, 용인, 고양시 등등은 인권 체계들을 마련하고 노력들을 조금씩 하고 있는데요. 조례가 있고 어떤 기관은 조례 근거해서 기본계획을 잘 만들고 인권위원회가 작동하고 또는 전담 조직도 있고 이렇게 변화들을 가져가고 있는데요. 우리가 속한 지자체는 어떤지, 그리고 우리가 속한 지자체가
우리들의 인권을 지켜주기 위한 제도가 잘 마련되는 것을 또 이 사업의 마지막에는 우리가 좀 제안을 해볼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한 지자체는 어떤 상황에 있는지도 한번 들여다보시면서 이 프로그램을 설계하시면 좋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기복지재단에서 진행됐던 이 사회복지시설 운영 방안 연구로 인권 책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우리는 존중, 보호, 실현의 책임이 있고 그 책임에 대해서는 요러요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이 좀 필요해라고 하는 부분들을 연구에 담았거든요. 여러분들이 좀 참고해서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경기도의 우리 운영 규정 인권적 개선 권고 작년에 아마 여러분들의 시설로 공문으로 발송이 되었을 텐데요. 표현의 자유, 양심의 자유, 사생활의 자유 등등 다양한 인권에 대한 권고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관의 운영 규정에는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되어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도록 하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도요. 사회복지시설의 직장 내 괴롭힘이 엄청 심각하다라고 하는 문제 제기와 더불어서 실태조사를 실시했고요. 그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해서 서울시인권위원회는 서울시장과 그리고 다양한 복지 관련 부서에게 권고를 합니다. 어떤 권고를 하게 되냐면 복지시설의 인권 존중, 조직 문화 조성을 위해서 인권 경영을 도입해라 라고 하는, 그래서 이런 맥락으로 우리는 계속 인권 경영에 대한 도입 을 요구받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작년에 서울복지재단은 사회복지시설 인권 증진 방안에 대한 연구를 했고요. 예방 또는 인권 침해 사건이 생겼을 때 어떻게 구제할 것인지, 그리고 정책과 제도는 어떻게 개선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연구를 했는데요. 여러분들이 참고해 볼 만한 또 문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것을 읽는데 너무 부담스러워 하실 필요는 없고요. 설계하시면서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실제로 이 사업 안에 이 교육 자문들이 함께 하실 텐데요. 자문들과 함께 이 자료들을 함께 배우고 또 적용해 보는 시간을 가지시면 되니까 너무 긴장하시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이 자료들이 너무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는데요. 그냥 이 자료는 올해 한 해 동안 우리 기관에서 함께 배우는 자료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사회복지시설의 인권 경영은 뭐냐? 이렇게 이제 이 페이지에서 설명할 수 있겠는데요. 일단은 우리의 인권 책임, 우리 사회복지시설의 인권 책임을 스스로 인식하는 단계, 첫 번째 단계입니다. 기초 단계에서 반드시 중요한 단계이겠죠. 그래서 교육이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인식했으면 우리가 이제 그래, 앞으로 이렇게 할게! 라고 우리의 인권 정책을 선언하는 선언문을 만들거나 규정을 만드는 과정, 이게 바로 이제 기초 단계에서 요구했던 과정이었고요. 그리고 심화 단계에서는 그렇게 선언이 만들어졌으면 실제 우리가 조직 운영과 실천에 있어서 잘 적용하고 있는지 들여다보는 거, 인권 영향평가 또는 인권 실사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좀 구체화해 보는 것, 그리고 이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졌으면 그 가이드라인을 적용하고 또는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뭔가 피해자가 발생했으면 피해자를 구제한다던가 재발을 방지하는 그런 구제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 이게 바로 이제 2차 단계, 심화 단계에서 가져가야 될 부분이고요. 이런 과정의 맥락 안에서 기관마다 조금 더 상이한 목적들을 좀 가질 수도 있는데요. 과정들은 이런 과정들을 좀 겹쳐주시면 좋겠다. 그게 바로 인권경영 체계 구축이다라고 하는 걸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사회복지시설의 인권 책임이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가 참고하는 이 법 규정은 바로 대한민국 헌법 10조, 여러분 너무 잘 알고 계시죠. 그리고 사회복지사업법, 그리고 이제 그거에 이제 사회복지사업법과 헌법의 근거에서 우리의 역할은 무엇인지를 우리는 좀 고민해 보게 됩니다. 유엔에서는 국가의 인권 책임을 존중, 보호, 충족, 이런 세 가지의 책임, 충족은 실현으로도 해석하는데요. 3대 인권 책임이 있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경우는 4대 책임이 있어 라고 얘기하는데 4대 책임은 바로 충족을 증진 책임과 제공 책임으로 구분하는 건데요. 이건 어떤 개념이냐면 국가가 인권 책임을 져야 되는데 국가가 직접 인권 침해하면 안 돼, 존중 책임입니다. 국가는 제3자의 인권 침해로부터 보호해야 돼, 보호 책임입니다. 그리고 국가는 모든 사람들이 온전하게 인권 실현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을 해야 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증진 책임이죠. 거기서 필요한 것이 교육,
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의 온전한 인권 실현을 위해서 필요한 뭔가를 지원해야 돼. 사회복지 서비스를 지원해야 돼. 제공 책임이겠죠. 그래서 요 3대 책임에 근거해서 국가는 활동을 하게 되는데요. 국가의 존재 이유이고요. 국가는 이 인권 책임을 혼자서 다 못합니다. 그래서 법률을 통해서 사회복지 사업법을 통해서 사회복지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활동을 하게 되는데요. 바로 사회복지 법인에게, 사회복지 시설에게 그 역할들을 위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관의 인권 책임, 그리고 사회복지 시설에 일하고 있는 나의 인권 책임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인식하는 단계, 바로 1단계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2단계는 그걸 인식하고 우리가 어떻게 실천하고 조직을 운영하는지를 고려하시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인권이라고 하는 것은요, 한 개인이 누가 됐던 간에 언제나 어디서나 존엄해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터전에서 또 우리의 일터, 우리의 배움터, 우리의 놀이터에서 그러해야 되고요. 그러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사회, 우리의 지자체, 우리의 국가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한 개인이 누가 됐던 간에 언제나 어디서나 존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끊임없이 지원을 해야 되는데요. 인권의 기준으로요. 인권의 기준은 이 지구 공동체에 살고 있는 국제사회가 함께 정한 약속입니다. 그래서 한 개인이 어떤 모습을 하고 있거나 또는 언제나 어디서나 존엄한 삶을 살도록 지원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국가로부터 위임받은 인권적 책임이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의 존엄이 지켜지는 일상이 되도록 지원하는 일을 여러분들은 지금 현장에서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일터에서 우리는 제대로 하고 있는지, 우리가 정말 인권은 제대로 알고 있는지, 그리고 제대로 적용하고 있는지 모니터링 해보는, 그래서 우리가 그걸 명확하게 명료하게 확인하는 그런 과정들을 경험하는 것, 바로 인권 친화적 지원 사업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활동을 인권적 관점에서 들여다보는 것이다 라고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요. 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좀 정리를 해보면 우리는 한 개인의 존엄한 존재의 실질적인 정말 존엄한 삶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그가 속한 공동체가 그 책임을 다하고 있는지를 먼저 질문할 것입니다. 그래서 1차 년도에는 이 개인을 우리 노동자의 포커스를 둬서 이 한 개인의 인권을, 노동자의 인권이 존중되는 그런 우리 사회복지 시설의 조건이 형성되어 있는지에 대한 관점으로 들여다보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2차 년도에는 좀 확장해 보는 겁니다. 이용자와 자원봉사자 등등 우리의 이해관계자들에게 확장해 보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 과정을 통해서는 한 개인은 나에게 인권 책임을 지켜줘야 될 책임자들이 그 책임을 잘 하고 있지 않을 때 목소리를 내어야 하거든요. 당사자로서 자기 목소리를 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것이 바로 이제 자력화, 인파워먼트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권리 주장을 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되는 단계인 것이죠. 그래서 그럴 수 있는 과정을 경험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 사회복지 시설의 구성원들의 인권 역량이 강화되는 기회가 되기를 또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개인의 존엄한 삶이 가능해질 수 있도록 사회복지 시설의 인권 역량이 강화되는 과정이 바로 이 사업의 지원 사업의 핵심이고요.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지향하는 바, 시민과 지역사회가 변화하고 인권적으로 변화하고, 그리고 제도와 정책이 인권적으로 수립되고 이행되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우리 사회가 모두의 존엄이 지켜지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인식이 바뀌는 그런 활동들을 우리는 하는 것을 지향하고 있다. 그래서 인권의 약속, 모두의 존엄이 지켜지는 새로운 약속을 이제 사회복지시설에 함께 써보는, 그래서 우리는 변화의 동심원을 그리는 일을 해보려고 하는 것이다. 바로 이 사업이 가려고 하는 방향성입니다. 많은 기관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2021년 경기복지재단 인권친화적 시설지원사업 사업 설명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권 존중과 향상에 관심 있으신 사회복지시설과 종사자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경기복지재단은 앞으로도 사회복지시설의 인권친화적 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